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20% 정도 올라가겠지 이 생각은요 꼭 30% 갑니다. 왜? 2차 전지 숏을 때리고요.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쪽을 환매를 해줘요.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 좀 앞으로 좀 투자를 고민해서 하셔야 되는 게 그 누구도 대체가 불가능한 브랜드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애플이 그나마 잘 버티다가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봉쇄 이슈 때문에 폭스콘에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량이 안 나오고. 자, 그런데 또 최근에 애플카 출시를 2026년으로 미룬다. 라면서 이 자율주행 전장 관련주에 또 실망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매수 기회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플카가 뭐 25년 얘기가 항상 나왔는데 그 시장이 좀 근데 너무 저는 좀 앞서갔다. 왜냐하면 애플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애플 스스로는 네. 애플카 한다고 언급 나온 건 없고 언론이 먼저 이제 앞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차랑 실제로 계약까지 갈 뻔도 했던 것도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건 애플이 안 한다가 아니라 사실 그거죠.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언론 보도 나왔던 건 예전에 아예 페달도 없고 그냥 이 핸들도 없는 거. 그냥 앉으면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우리가 그냥 꿈에서 생각하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가 나온다고 해도요, 만들어도요, 제도 개선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허용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보험사들도 문제인 게요. 이거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사고 났을 때. 그렇죠, 누구 책임이야? 애플 책임인가? 운전자석에 앉아있는 사람 책임. 이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앞으로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사실. 인프라 깔고 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죠. 애플이 이 실리를 선택한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레벨 3 자동차 같아요. 2026년에 나오는 자동차는 핸들 다 있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 있죠.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거는 현대차도 지금 만들어 놨죠. 제네시스 G90이 아마 그 버전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그게 이제 레벨 3거든요. 네. 사람이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율주행은 해요, 차가. 알아서 가는데 주로 고속도로 같이 좀 난이도가 낮은데 여기서 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사람이 반드시 페달을 밟고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돌발 상황에서. 네. 그게 레벨 3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는 실망을 했던 게 야 이거 완전 자율주행인지 알았더니 아니다. 그리고 1년 또 연기되니까 이제 그 자체가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시장은. 근데 저는 시장이 좀 너무 오버했다. 언제 애플이 이거 한다고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아직은. 그리고 뭐 레벨 3인지 완전 자율주행이도 얘기도 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레벨 3가 먼저죠. 애플 입장에서도 어떻게 완전 자율주행부터 바로 가겠어요. 맞아요. 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는 아이폰하고 또 달라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지 바로 그냥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는 시장이 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날 LG전자 주가 폭락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좀 너무 넌센스인 게 아니 LG전자가 그래서 올랐나요 그동안? 애플카 때문에. 아니 주가 20만 원 갔다 지금 반토막 나 있는데 아니 제가 올랐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애플카 때문에 오른 것도 없는데 뭐 이거 갑자기 연기된다고 빠질 땐 또 막 5, 6%씩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너무 시장이 좀 앞서갔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자율주행은 갑니다. 이건 분명히 가고 이미 테슬라도 하고 지금 현대차도 할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먼 얘기예요. 그건 그냥 공상과학 얘기이니까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전대에 앉아있고 고속도로나 나중에 이제 시내에서도 자율주행 할 겁니다. 그 전 자율주행을 한다고 보는 입장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운전하는 거 정말 피곤하잖아요. 장기 운전하는 거. 그리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이동 시간에 내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제 그 시대는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부인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오히려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블룸버그는 굉장히 좀 이 정보들이 좀 이게 잘 아는 데잖아요. 또 유료 기사로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애플이 진짜 하긴 하는구나. 자동차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추측 기사는 되게 많았어요. 한 해 만에. 이 보도를 보면서 26년으로 미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드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내심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야, 애플이 안 만들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은 했거든요. 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이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닌데, 근데 블룸버그라는 이런 좀 신뢰도 있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유로기사 통해서 26년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죠? 아예 타임 스케줄을 잡아준 거예요. 26년에 내놓는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4년 남았지만, 이 자동차는 좀 달라요. 아이폰은 1년 전부터 하겠지만, 차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저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24년 되면요. 아이폰, 애플카 관련 밸류 체인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발주 주겠죠. 아니, 자동차를 갑자기 26년에 출시하는데 25년에 갑자기 발주해가지고 1년 만에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말이 안 되죠. 테스트도 해야죠. 그리고 맞아요. 네. 반자율 주행 아니에요. 적어도 2, 3년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LG도 아직 희망이 있고, 근데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LG가 제일 유력하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현대차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는 열어놓되, 기본적으로 애플은 이제 뛰어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호재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원래 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에 카메라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카메라만 안 하고 이제 레이더를 넣는데요. 그 센서 넣는다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자신있게 일론 머스크는 그랬죠. 야, 센서는 너무 비싸니까 우리 카메라만 한 열 몇 대 딱 합쳐가지고 하면 완전 자율주행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홍보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로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만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거리 측정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걸 결합하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그걸 안 한 거는 비싸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비싸요. 이 레이더, 라이다 달면 맞아요. 비싼데, 근데 요즘에 그것도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기술 발전해가지고. 그럼 뭐죠? 레이더,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진영까지 이제는 테슬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현대차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게, 현대차는 애초부터 라이다랑 함께해요. 레이더, 라이더. 원래 그쪽으로 개발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더 커지고, 레이더, 라이더 센서를 채택하면 할수록 반도체한테도 좋아요. 거기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더 확산될 수 있겠구나. 이걸 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이 자율주행도 공부를 계속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 그것 때문에 사실상 그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자리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중국 소비주 이쪽으로 주도주가 변화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좀 투자자가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이 나온 지가 한 2, 3주 됐죠, 벌써. 네. 그래서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이게 백지 시위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 우르무치라는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 사고 나가지고.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 시발점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규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10명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죠. 야, 이거 뭐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물론 우리가 안 죽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한 것까지는 좋은데, 인정하고 우리 참았는데, 야, 저렇게 화재 사고 났는데 저런 규제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죽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이제 중국 인민들이 화난 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 벗고 웃고 있는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냐. 상대적 박탈감. 박탈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건 사람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진짜 배 아프잖아요. 사실 못 참아요, 사실은 다들. 맞아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질투심이라는 건 인간의 또 그 기본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만 월드컵 출전도 못 했죠. 저기 가서 다 마스크 벗고 저러고 있는데, 우린 지금 뭐 하나, 자괴감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할 때 뭐 무력 시위 못 하니까 이제 백지 들고 한 건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퍼져 나갔는데, 저도 근데 저게 중국이 저게 시위한다고 될까? 옛날에 보면 저렇게 시위하면 막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러다 말지 않을까, 이런 좀 약간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걸 진짜 풀어버렸죠. 조금씩 풀다가 이제 아예 PCR 검사도 면제하고, 이제는 뭐 홍콩 갈 때도, 원래 홍콩 가거나 이럴 때도 막 검사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면제시키고, 지하철 탈 때도, 저 깜짝 놀란 게, 몰랐는데 지하철 타려면 이틀 전부터 PCR 검사 해놓고 있어야 된대요.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지하철 탈 때마다 그 미리 가서 해야 되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 찌르는 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사실. 그렇죠. 기분도 나쁘고. 그거를 매일 한다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폭발했는데 이거를 이제 면제한다. 그럼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조금씩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이제 자택격리. 수용소 안 가는 거예요. 네네. 그것만 해도 이제 굉장히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본격적으로 실제로 리오프닝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은 이제는 시작됐다 이미. 예, 그리고 지난 2, 3년간 중국 소비주 되게 힘들었잖아요. 예, 이게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는 분명히 회복된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이디어 때문에 예를 들면 야 20% 정도 올라가겠지 이 생각은요 꼭 30% 갑니다. 왜?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그래요. 아, 이쪽이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이제 야 이거 아니다. 아이디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2차 전지 숏을 때리고요.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쪽을 환매를 해줘요. 이게 그럼 이게 20% 올라갈 게 마지막에요.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더 올라가 버려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이슈가 워낙 또 거대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거기다 한알령까지 지금 맞아요. 네. 예, 또 이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돼서 주가들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소비주를 지금 와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는 좀 반대고 다만 이제 중국 소비주에서 옥석을 가려야 될 건요. 여기서도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을 좀 앞으로 좀 투자를 고민해서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특히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서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꼭 그게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실제 잘 안 팔려요. 중국 회사들도 잘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가 화장품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LG생활건과 아모레퍼시피 이름만 달면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뭐 확고한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좀 경쟁이 치열해야 되는 저는 그런 업종보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FNF를 예로 들면 이게 의류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FNF의 MLB는요, 그 누구도 대체가 불가능한 브랜드가 됐어요. 그 매장 수 엄청 늘었던데. 엄청 늘어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이 리오프닝 안 했는데도 실적 괜찮아요. 사실. 맞아요. 숫자 보니까 저도 네. 깜짝 놀란 게 아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안 나가고 하는데도 MLB는 사요 가서 사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얘 브랜드 좋아. 테슬라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FNF는 이제 그 정도 가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흔들릴 이유가 없고 또 하나 오리온 같은 회사. 오리온도 초코파이 누가 대체합니까? 꼬북치. 그러니까 이거 대체 안 돼요. 대체 불가능. 예. 불닭볶음면 대체 안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오프닝으로 다 같이 간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더 가냐 마느냐는 브랜드력의 차이에 달려있다. 그거를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물려있는 중국 소비주 중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경쟁이 치열하고 브랜드가 고만고만하고 이게 리오프닝 이제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반영이 됐으니까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면은 오히려 교체하시라는 얘기예요.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으로. 그쪽은 장기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저는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는 ODM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국 회사들한테도 이거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쪽은 그래도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한국이 잘하건 누가 잘하건 상관이 없어요. 얘네는 그냥 납품만 해주면 되니까 만들어서. 그래서 ODM 쪽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유일하게 중국이 오픈 안 한 게 하나 딱 있어요. 어디냐면은 그 해외로 나가는 거. 중국 사람들 아직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엔 순차적이에요. 중국인들도 결국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조만간. 네. 이 내수만 풀어줬잖아요. 그럼 중국이 해외여행을 할 때 돈 버는 건 어디냐면 결국엔 이제 면세점이죠. 면세점이 있고. 근데 면세점 좀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저는 사실 좀 면세점보다는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카지노. 카지노. 예. 카지노도 진짜 뭐 그동안 아예 뭐 중국 사람 오질 못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카지노를 좋게 보냐면 일본인이 지금 온단 말이에요. 일본인 오는데 드디어 돈 벌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중국인까지 오기 시작하면 훨씬 레벨업을 하겠죠. 근데 아직 이건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못 오니까 아직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국 사람들이 실제 한국에 왔을 때
좀 좋아지는 섹터가 뭘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 있고 또 국내 유수의 호텔. 호텔도 잘 되겠죠. 중국 그렇죠. 사람들 네.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오지만 중국인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사실. 중국인들도 한국에 엄청 오니까. 그래서 좀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그 투자 아이디어는 좀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그거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